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거나 뭐 이러기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지금 시점은 상당히 불편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주식을 전체 다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안 볼래라고 하는 분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서 변동성 구간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11월, 12월도 바이오에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강한 시점이었고요. 내년도 초까지 해서 기대감을 쭉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시장 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하기도 하는데 우리를 찾는 애들도 많아지고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회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바이오는 기술력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기업들은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해야 되고 네, 앞으로도 이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상승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계속 하락도 할 것이고 이제 힘든 구간들이 나오겠죠.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지금은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빅바이오텍 그러면은 뭐 한 30조에서 뭐 70조, 80조 이렇게 가는 회사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그 이제 기반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몇 조 단위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10조를 넘어가는 그런 회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버리고 다른 뭐 뭔가를 또 찾는 작업들에 더 집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빅파마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앞단이 제대로 나가야지만 뒷단이 또 쫓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사거나 뭐 이러기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지금 시점은 상당히 불편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주식을 전체 다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안 볼래라고 하는 분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서 변동성 구간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11월, 12월도 그렇게 바이오에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전통적으로 4분기가 강한 시점이었고요. 내년도 초까지 해서 기대감을 쭉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변동성 구간에서는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았을 때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뭐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뭐 한올 바이오파마, 뭐 유한양행 뭐 많죠. 많죠. 그런 종목들로 일정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해 놓고 나머지 기업군들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투자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많이 오른 주식들에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회사들이 이제 알테오젠도 주가가 올해 정말 많이 올라서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빅 바이오테크까지 가기 위해서 좀 더 오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해도 되는 회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유한양행의 사례를 들면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이 이제 렉나자하고 아미반타맙 이 두 개 약물로 존슨앤존슨의 계획은 50억 달러 이상 판매를 하겠다. 피크 매출을 50억 달러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6조, 7조 되는 거예요. 7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 그 부분이 이제 프라이싱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물질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유한양행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프라이싱이 아직 다 완전하게는 안 됐습니다. 시장은 존슨앤존슨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프라이싱을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존슨앤존슨의 계획대로 그만큼 갈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가총액은 이제 렉나자로 하나 갖고도 더 올라갈 룸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렉나자가 무엇냐, 유한양행이 그 다음 물질도 똑같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기술 수출을 또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주식이 올랐죠. 그리고 최근에도 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술 수출의 그 패키지 형태의 기술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 대비해서 훨씬 더 큰 범위일 수 있다는 그런 회사의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패키지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들 회사들은 아직 신약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 이어질 그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임상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임상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적용된 다른 파이프라인들의 가치 자체도 더 올라가는 거죠. 이 물질이 잘 됐으니까 이 기술이 적용된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회사 가치가 전체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술 수출, 그 다음에 임상, 이 두 가지 측면을 계속 보면서 주가를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상과 기술 수출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이 이제 끝나가요. 벌써. 네. 어떻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셨나요? 2024년 회고해 보면 어떠셨어요? 바이오 쪽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 정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업에 있어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한 해가 좋으면 그 다음 해는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2년 이상 간 산업들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네. 네. 그런데 바이오는 좀 이제부터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해가 올해고, 렉나자의 신약 승인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올해가 기점이다라는 거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숫자적으로 아주 많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업 풀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년도로 가면서 기술 수출, 그 다음에 임상에서 글로벌 베스트 인 클래스라든가 퍼스트 인 클래스의 그런 기술, 임상 그 성과를 보여주면서 뭐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올라오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올해는 이제 성과가 상당히 이제 괜찮은 편이었는데 맞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생기면서 좀 조심해서 해야겠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이런 거는 금물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한 개 종목에서 물론 몰빵을 찍었다 그러면 많이 먹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먹었겠죠. 자, 그 다음 종목을 찍어서 나는 갈 거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오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르지 않은 것 중에 갈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오르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소한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할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돈이다. 돈 없는 기업은 절대 투자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벌었다고 그냥 싼 종목으로 옮겨가다가는 정말 애써서 번 돈을 그냥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그 점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24년에 워낙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하게 생각해 보면 올해 좋았으니까 뭐 내년은 안 좋겠네 이렇게 네, 생각할 네, 수 네,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이것이 원년이 돼서 이제 내년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뭐 물론 이제 매크로 환경에서 이제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보니까 트럼프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네. 금리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 상황이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뭐 바이오 신약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직접적인 연관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영향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네. 바이오는 금리의 영향을 최근 들어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3년 이전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그렇지 않았어요. 금리가 올라도 올랐고 뭐 떨어져도 그냥 오르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이 최근 3년은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의 영향권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바이오는 의외의 그 타격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그렇게는 보지를 않고 있고요. 이게 자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도 또 한번 뻐겁겠다가 또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긴 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어젯밤에 좀 놀랬던 건 뭐냐면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네, 진짜 예. 되겠다, 야, 안 네. 되겠다, 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런 것도 네. 그 중에 일부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좀 놀랐는데 내년 5월 정도에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어제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이 되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관세를 시작하자마자 매겨버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면 금리 올릴 거 상상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바이오가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네, 점은 미리 염두에 놓고 투자하실 그렇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금리를 좀 봐야 되고 트럼프는 그래도 그냥 그 정도 영향 보면 될까요? 아까 혹시 뭐 약가 말씀드린 인하라든지 예, 다양한 예. 얘기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약값이 비싸다는 것은 국민들의 그런 생각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따라서 그런 흐름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공화당이 되면은 바이오에는 나쁘진 않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로비 자금을 또 많이 이제 제약업계가 사용하는데 네네네. 그 중에 공화당으로 들어가는 돈이 민주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는 우호적이고요. 네네. 일단은 약가와 관련해서는 약간 원래 안 좋은 거니까요, 그죠?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 오히려 공화당이 더 제약바이오에는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뭐 어느 대통령이 되던 큰 변화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대신에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좀 뭐 생물보안법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네. 트럼프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세게 할 거다.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물론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포함해가지고 CDMO 기업들에게 수혜를 이미 주고 있긴 한데, 이런 것도 더 강화되거나 뭐 확실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강한 경쟁력을 가진 그 회사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성장 자체를 이제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그 부분만큼을 다른 뭐 론자라든가 후지필름 이런 회사들하고 나눠 먹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좋다.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 공장을 송도 쪽에 짓고 있죠. 네네.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가지고 들어와 뭐 이런 이제 오다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발빠르게 삼성이 대응을 해 나가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좀 숙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도 들어와라, 야, 이제. 여기 반도체 다 들어왔거든? 바이오도 들어와. 반도체랑 배터리 공장 다 들어왔어. 이제 바이오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후지필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반면에 삼성은 약간 그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효율성으로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공장을 산다 하더라도 효율이 잘 나지 않는다. 아하. 차라리 국내에다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이제 고민을 이제 잘 하시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그 트럼프가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2024년 회고해보고 우리 내년에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올해 이제 그 주가가 좋았던 게 결국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신약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CDMO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뭐 내년에는 뭐 어떨까요? 다 좋을까요? 아니면 뭐 그 중에 이제 선호하시는 게 있다면 대표님.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종목을 볼 때 어떤 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기술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기술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업체들, 그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 저는 이제 세컨드 티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 수출을 더 할 것 같은데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잘 봐야 하는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좋은 금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날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금리의 영향을 이런 기업들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지금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세컨드 티어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위에 있는 종목들, 그 아까 많이 오르거나 아직 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아하. 네. 그 이벤트라는 건 기술 수출, 그다음에 임상 관련한 발표입니다. 그리고 올해 오르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도 내년에 임상 발표가 많은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의 색깔들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글로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아까 같이 세컨드 티어 종목 아직까지 확 이렇게 피지 않은 그런 기업들 네. 그다음에 피었지만 내년에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순서가 그 상반기에 있느냐 하반기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그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아까 금리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완만하게 내년 말까지 흘러갈지 그런 것들은 매주 물가와 이런 지표들을 잘 보면서 네. 투자에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2025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1월 달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이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행사고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 이벤트도 있지만 우리가 남은 일정 중에서도 또 해외 학회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좀 있죠. 네. 그 미국 면역학회가 11월 달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혈액학회가 또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확실히 그 내년도 시장 그다음에 그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ADC 뭐 그 방사성 의약품, 이중항체,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이런 모달리티들이 아주 이제 히트를 쳤는데 내년에도 히트를 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로운 다른 게 또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바이오 학회다. 그러네요. JP모건 헬스케어 학회가 1월에 있고 앞으로 남은 일정 중에도 11월에 면역학회나 혈액학회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일정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혜진 대표님과 바이오 투자 방법에 대한 이제 총론을 이제 들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바이오 투자를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혹시 지금 이제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쭉 한번 정리가 됐으니까 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